덕산 선사는 속성이 주시이며 사천성 출신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계율학과 유식학을 깊이 연구했고 금강경에 특히 정통하여 사람들은 그를 죽음강이라 불렀습니다. 오랜 세월 강사로서 존경받으며 경전을 가르쳤던 덕산은 어느 날 남방에서 선이 융성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깨뜨리기 위해 자신의 저서 금강경 청룡소초를 등에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덕산은 어느 길가에서 배가 고파 점심을 먹고 싶었습니다. 찐 만두를 팔고 있는 노파를 발견한 그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노파에게 다가가 만두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파는 그의 짐에 묶인 두루마리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덕산이 대답했습니다.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노파가 다시 물었습니다. 금강경에는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스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밝히려고 하십니까? 순간 덕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그는 노파의 조언에 따라 용담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용담사에 도착한 덕산은 용담 선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용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 연못도 없고 용도 없군요. 용담 선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대는 이미 진정한 용담에 도착했군요. 그날 저녁 덕산은 방장실로 초대받아 선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용담 선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게나. 덕산은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섰지만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선사를 찾아가 등을 요청했고 선사는 등불을 밝혀 건네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덕산이 손을 뻗는 순간 선사는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 덕산의 마음속에 강렬한 깨달음이 번쩍 일었습니다. 그는 즉시 선사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선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덕산은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사들의 가르침을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산은 자신의 학문적 텍스트들을 법당 앞에 쌓아두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이 모든 추상적인 교리는 끝없는 허공 속의 한 가닥털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한없이 넓은 바다 속의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횃불을 던져 모든 책들을 불태웠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타오르며 그의 과거를 완전히 소멸시켰고 덕산은 새로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의 해석, 덕산의 구법행각에서 점심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점심은 점심밥을 먹는다는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는다고 번역하기보다는 마음을 밝힌다고 번역해야 합니다. 허기진 상태에서 요기를 하면 다시 기운이 차려지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점심이란 개념은 덕산의 여정에서 깨달음과 전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점등이나 점화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밝히다 혹은 붙이다는 의미를 지닌 점이라는 개념은 이 이야기에서 세 번의 계기를 통해 드러납니다. 첫째는 요기를 의미하는 점심입니다. 덕산은 결국 점심을 먹지 못하죠. 둘째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밝히는 점심입니다. 노파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으나 결국 용담의 도움으로 점심에 성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덕산은 금강경의 주석서를 쌓아놓고 점화합니다. 금강경의 주석서를 불태우며 모든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책을 불태운 이야기는 덕산 선사의 근본적인 전환을 잘 보여줍니다. 덕산은 학문적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지만 일상적인 말로 던진 노파의 질문이
그에게 일종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노파는 점심을 요구하는 덕산에게 어떤 마음을 밝히려 하느냐며 일상 언어를 심오한 깨달음의 언어로 전환시키는 창조적 질문을 던집니다. 점심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장에 걸치게 만듭니다. 덕산에게는 뜻밖의 한방이었죠. 학문적인 전문 용어를 신봉하던 덕산에게 노파가 내뱉은 일상적 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진리는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습니다. 덕산은 그제야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지식이 일상 속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기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느꼈던 것입니다. 진리는 경전의 글귀를 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심 한 그릇 먹는 데 있습니다. 노파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 덕산은 용담사로 가서 용담 선사에게 경전에서 배운 전문 용어가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언어로 질문을 합니다. 용담이라는 고유 명사를 보통 명사로 치환하여 용도 없고 못도 없다는 말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미 노파에게 한 수 배운 듯 보입니다. 이에 용담이 당신이 진짜 용담에 왔소라고 반격하자 대응하지 못하고 그의 창조적 사고 능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후에는 덕산은 용담과 지식인으로서의 전문 용어를 통한 토론을 했을 뿐이지요. 기존 지식의 연장선상에서 진리를 탐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덕산은 살아있는 말이 아니라 죽은 말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담은 칠흑 같은 어둠이 환히 드러나도록 등불을 불어 끔으로써 덕산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그 마음은 과거의 마음도 아니며 현재나 미래의 마음도 아닙니다. 등불의 빛도 아니고 태양빛도 아닌 빛이 점등된 것입니다. 덕산이 손을 뻗어 등불을 받으려는 순간 선사가 그것을 꺼버린 것은 덕산이 의존하고자 했던 모든 외적인 빛, 즉 과거의 지식과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의미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덕산은 진정한 내면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후 덕산이 모든 학문적 텍스트를 불태우는 장면은 그가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끝없는 허공 속의 한 가닥 털이나 넓은 바다 속의 한 방울 물이라는 표현은 그가 이전에 집착했던 지식과 기억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론적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덕산에게 밝혀진 빛은 등불뿐만 아니라 태양빛까지 능가하는 빛입니다. 태양빛은 어둠은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빛은 어둠까지 비춥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빛이 어둠을 환하게 비추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